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최종미입니다. 명절 잘들 보내셨죠? 워낙 길어져가지고요, 명절이. 예. 오늘 제가 강의를 하는 부분은 사람마다 못 눌러진 뜨거운 단추가 있어요. 누군가가 만약에 그 단추를 눌러줄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뚝배기 동태탕을 하고 있었을 당시에 저는 정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계모임 하나도 안 했죠. 그 다음에 제아에 그야말로 묻혀서 직장 생활을 하다, 내 사업을 하다, 어쩌다가 뚝배기 동태탕 집에 묻혀가지고 익산 객지에 계모임 하나도 없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과거에는 책을 읽기를 좋아했지만 뭐 제가 뚝배기 동태탕을 하는데 책을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틈나면 TV 드라마 틀고 보다가 또 틈나면 낮잠을 한숨 자야 하니까 게임을 좀 하다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연히 유니시티를 만나게 되고 나에게 꿈을 꾸게 해준 박미주 대표님이 계셨죠. 만약에 그분이 저의 뜨거운 단추를 찾아주지 못했다면 저는 어쩌면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지출 줄이고 저축 늘려서 잘하면 나이 80 됐을 때 종잣돈 모아가지고 이 사업체 하나는 어떻게 한번 물려줘야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은 네트워크 마케터들이 있지만 특히 지금 유니시티, 이 메가월드에 속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들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저는 명절 그 대목에 넷플릭스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일제 강점기 시절 이야기 잠깐 고종황제 시절 이야기 나온 거 뭐 있더만 우리 아들한테 뭐 보면 좋겠니 하고 물어보니까 미스터 선샤인 내용을 보니까 끝까지 누군가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 절실한 상황에 왜구는 너무 많은데 그 말하자면 우리 의병들 사이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다룬 주제였었는데 거기에서도 보니까 만약에 그 의병들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포기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찌 됐거나 세상이 발전하는 데는 그 누군가가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밝은 대낮처럼 정부가 만들어졌고 그랬듯이 우리 메가월드 유니시티가 참 사실은 괜찮은 일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 정도로 알고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기에는 유니시티 제품들은 사실 안 되는 게 기적일 만큼 안 건강해지는 게 힘들 만큼 괜찮은 도구이면 분명한데 사람을 만나는 직업을 가진 우리가 만약에 만나는 사람마다의 뜨거운 단추를 눌러줄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기는 힘들게 살아가게 할까? 아니,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미에서 한번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아니, 어떻게 보면 해야만 하는 일. 그게 뭐냐면 일단 사람을 어떻게 하는 일? 만나는 일. 근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이 많을까요? 만나게 될 사람이 많을까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친한 친구들 다 어디 갔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에 아가씨 때 결혼을 하고 새댁들을 다 만났던 새댁들, 만나고 있는 인원들보다는 만나지 않는 인원이 많고 또 주어진 여건 상황에 맞춰서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보면 저도 어찌됐든가 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만나게 될 사람의 수준도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단이 없지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몰려들 수 있다. 내가 주어진 여건, 상황, 환경을 생각하면 만날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갖고 가려는 원하는 사람으로 변하려는 노력만 한다면 내 주위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하면 돼요? 사람이 만나면 왠지 좋은 사람, 또 만나고 싶은 사람. 여러분이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왕이면 잘 웃는 사람들을 요새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 잘 귀 기울여주는 사람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눈으로 하는 말들이 많거든요. 눈을 왠지 지극히 이렇게 쳐다봐주면 눈 속에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느낄 때가 혹시 있나요? 예, 그래서 어떤 때 보면 거울을 보고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은 거 아닌가. 또 이왕이면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오늘은 누군가를 만나서 내 목적을 달성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사람이 귀신같이 상대가 먼저 알아요. 그런 사람 주위에는 왠지 사람이 잘 머무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가? 아이는 몇 명일까?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이분에게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이분의 인생이 좀 꽃필까? 이렇게 도움을 주겠다고 만난다고 하면 그런 만남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이제 우리가 하는 일, 이왕이면 사람을 만났는데 비즈니스로 연결됐으면 좋겠죠. 예, 비즈니스로 연결되려는 결과를 가지려면 많은 영업사원들, 세일즈맨은 뭔가 팔아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하는 사람은 보험 이야기를 많이 꺼낼 거고 책 하는 사람은 책 이야기를 많이 꺼낼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네트워크 마케터가 하는 일은 단순히 제품을 유통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뢰관계, 그다음에 꿈 이런 것들을 유통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비즈니스 결과로 이어지려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할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많은 일을 원하겠죠. 너는 만약에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면 그래도 때가 되면 소득이 주어지는 일이 있다면 너무 좋겠지. 이런 메시지를 한번 던져보는 거. 근데 다수가 다 그 메시지에 동하지는 않지만 그 타이밍이 뭔가 시간에 대해서 너무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시간이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가슴이 뜰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메시지를 던진다면, 예를 들면 너는 여행 간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가 자연히 뭐를 떠올리게 돼요? 여행을. 내가 아는 분은 3년 동안 여행을 다닌 지역이 10개 가까이가 된대 라고 하면 여행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겠죠. 이게 메시지예요. 뭔가 사람들에게 마음에 무언가를 생각하게 해줄 수 있는 거. 돈일까, 여행일까, 시간일까, 친구일까. 요즘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하고 친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 누군가가 나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거, 이런 메시지. 시간이 가면 적어도 사회 친구들 다 버려도 여기에서 만나는 친구들만 가지고도 외롭지 않잖아요. 오늘 또 이제 여기 익산센터 오다 보니까 뭐 리더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모여지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우리 하이원에서 1박 2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프 치는 분들 왔길래 우리 저녁에 모처럼 만났으니까 스크린 했더니 3명이 4명 되고 4명이 2팀 되고 뭐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공동의 취미를 가지는 사람들, 비즈니스 연결되는 결과를 가지려면 우리 말에 늘 메시지가 담겨 있으면 돼요. 메시지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 나는 얼마 전에 만난 사업 중에 가장 좋은 건 친구 부자야. 너무나 좋은 사람이 많아. 라고 했을 때, 뭐,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왠지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겠어요? 안 가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해야 하는 일들은 감동을 어떻게 짤막하게 전달할까? 이것 또한 연습을 해보면 되는 일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람들은 말을 듣기를 좋아할까요? 말하기를 좋아할까요? 하기를.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목적에 충실한 나머지 사람들과 만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거, 뭐 좀 쉬운 게 날씨 이야기죠. 명절이다 그러면 명절 이야기죠. 뭐 자식의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식 군대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요즘 뭐 핫한
거리들이 있다면 그런 거리들을 툭 던지기만 하면 그 다음 말을 이어가는 건 상대가 하는 거잖아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게 되게 하려면 우리는 무슨 법을 알아야 되냐? 듣는 법을 알아야 된다. 듣는 법도 있어요, 없어요? 예, 한번 줌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이 약 500분 가까이 계시는데 줌을 한번 넘겨볼 수 있으면 넘겨보세요. 가끔씩 비디오 화면에 보면 이왕 듣는 거를 참 표정이 밝게 듣는다. 그리고 참 집중해서 듣는다. 이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왜 이렇게 저렇게 무섭게 들을까? 근데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몰라요? 왜냐하면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막 삐친 사람처럼 입을 툭 내밀고 그 뭐냐면 습관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비즈니스 그 미팅을 할 때 가능한 한 앞면에 거울이 있으면 거울 앞에 앉아라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는 거울을 등지고 앉잖아요. 좀 일찍 여러분이 만나는 장소만 잘 찾는다면 그것도 가능해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 표정을 한 번씩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얼마나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막 상대의 눈을 보라니까 상대를 막 뚫어지게 쳐다봐서 부담스럽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을 많이 듣게 되면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예를 들면 나는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시간이 없으니까 할 수 있어요 라는 답을 주고 싶지만 조금만 더 대화를 늘려보자면 그가 시간이 정말 없는 건지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모르는 건지 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질문을 잘한다는 것도 어려운 연습인 것 같아요. 마치 질문을 안 해내본 사람이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가 말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네. 요즘 안 바쁜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의외로 저도 어느 날 마이 스토리 어느 날 정말 너무 바쁜 것 같아서 제가 어느 날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적어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적다 보니까 의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시간 낭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뭔 생각을 하게 되면 막 혼자 서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런 시간들. 그리고 무얼 제자리에 잘 놓지 않으면 찾는 시간들. 예. 이런 시간들 만약에 전날 오늘 가지고 나갈 거를 현관 입구에 짝짝짝짝 놨다면 이미 어제 저녁에 정리한 걸 오늘 그냥 행동만 한다면 그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생각하는 시간은 남들 잠 자는 그 시간을 좀 줄였어.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 하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제가 아는 분 중에 초창기에 정말 바쁘신 분이 있었어요. 아이도 아파요. 맞벌이를 해요. 시간이 도저히 없으니까 이혜진 대표님이 점심시간을 비우라고 하더라고요. 점심시간 일주일에 2번. 그때를 이용해서 홈미팅을 한 거예요.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도 여행을 가더라. 그러니까 시간을 못 쓰는 게 없는 게 아니고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충분히 안다면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출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몇 시인데 쉬는 날은 무엇을 하고 뭐 그 이야기하는 도중에 굉장히 부지런하군요. 내지는 시간을 참 알뜰히 쓰고 있군요. 이렇게 우리가 맞장구를 쳐준다면 그는 더 신나서 말을 할 거고 그러면 취미 활동은 하나도 안 하세요. 그러면 취미는 뭐 잠자는 게 취미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잠을 많이 잔다는 건 피곤하시다는 거군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또 피곤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일요일은 뭐 혹시 신앙생활은 안 하나요? 라고 하면 신앙생활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그가 간절히 정말 지금 원하는 건 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과 정말 좋은 만남, 효과적인 만남,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만남을 가질까? 그걸 알려면 가끔씩 보면 저도 대화를 할 때 보면 말이 툭툭 끊어지는 분이 있어요. 저분 정말 나도 작정한 나도 말을 들어주기가 힘드는데 저분들이 과연 예상 리크루팅을 하는 분들에게 가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말을 끊을까?
처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빨리 처분이 갔으면 좋겠다고 그게 만약에 나였다면 굉장히 비참할 것 같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니시티가 주는 선물이 여러분의 멤버십을 늘리는 데 있어서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 또 여러분이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사람을 만나기가 부담스러운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 너무 재밌는 일로 바뀌시면 사업이 너무 쉽게 되지 않을까. 상대에게 관심을 기울일수록 그들은 진심을 이야기하게 된다. 아이를 잘 키우셨군요. 라고 하면 이 아이가 얼마나 나에게 효도하는지, 이 아이가 얼마나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사장님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노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시겠네요.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질문들은 산통을 깨는 질문이에요. 긍정어가 많이 들어간 질문이에요. 근데 의외로 안 그래요.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면서 보면 그러면 노후가 걱정이겠네요. 이런 질문. 그러니까 단어 중에 대화를 하다 보면 심지어는 나의 장점, 단점을 적는데도 부정어가 참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언어 순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대화가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것보다는 좀 삭막하게 흘러가고 재미없는 만남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 아닌지 각자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좋은 게 이 미팅장에 좀 일찍 오면 이 사람하고도 이야기하고 저 사람하고도 이야기하고 머리 스타일 바뀌었네요. 얼굴 피부톤이 맑아졌네요.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나요? 요즘 세이브텐을 잘 실천하고 있나? 이야기거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꼭 미팅장에 와서 가만히 목석처럼 앉았다 가는 건 너무 시간이 비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없어요, 여기는. 여기는 없는데 가끔씩 보면 쫙쪽 그런 애 있더라고요. 자,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슨 욕구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저도 지금 이렇게 가능한 한 많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만 미팅에 이렇게 오면 아직도 저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안 한 분이 여기에 반절은 되는 것 같아요. 만날 때마다 대화하려고 하지만 근데 저는 노력이라도 하는데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있는데 제가 본 지가 30번이 넘었고 50번이 넘었는데도 저하고 말 한 번도 그야말로 안녕하세요가 그분들은 말인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말이 아니잖아. 대화가 아니잖아. 인사죠. 대화를 하기 위한 첫걸음 인사.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많이 알면 알수록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런 거를 잘 못 하시더라. 그들은 대부분 가로 열고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착해서 지나치게 남을 배려하다 못해서 내가 산정된 만남을 많이 갖더라. 그래서 이 오픈된 공간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만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에서도 만나고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도 만나고 마트에 가서도 만나고 우리가 거래처 모든 만남들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만났던 사람보다 분명한 건 만나게 될 사람 명단이 많으니 명단이 없다고 이 사업 못하는 건 아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좋아하며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만 있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가 예를 들면 뭐 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알면 깜짝 놀랄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 말이나 그냥 해보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뭔 일을 해요? 그러면 피라미드 두목이요. 뭐 이렇게 말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흔들어 먹다 보면 뭐예요? 이 에너지 잘 흔들게 먹으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먹으면 즉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로 한 잔 드셔볼래요? 그러면 거의 그 말 끝에 주는 분들은 다 받아 드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좋으니까 먹어봐요. 그러면 왠지 저는 안 줘도 돼요. 이런 분은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좀 관찰을 통해서 이왕이면 그건 이제 제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웃고 거부감을 안 가지더라.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써보는 거죠. 가끔씩은 강사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너무 재밌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메모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만나는 사람들에게 써보는 거예요. 역시 박미주 대표님 사업 빠르게 보면 하루에 3번 써보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것들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작은 소리에도 한번 귀 기울여서
나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한번 노력을 이왕에 사람 만나는 거 해보는 거. 우스갯소리도 나는 유머가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좀 그래서 약간 친정에서 냉혈인간가라고 이렇게 믿어도 안 지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하도 나사를 많이 풀고 풀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데, 대부분 사람들은 잘 웃어주고 잘 웃겨주는 사람들을 좋아하더라. 그래서 이왕이면 누군가를 만나서 뭘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알려주려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많은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그의 인정 욕구를 좀 건드려 줄 필요는 있다. 사람마다 누구나 장점은 있잖아요. 말을 다 소고사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왠지 고민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 그 고민이 해결은 안 돼도 그 사람 마음이 풀릴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많이 들어주고 있는지, 역시 저는 사람을 참 잘 보는군요 라고 하면 내가 전자에 말한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는 기분이 업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어, 우리에게 좋은 건 항상 미팅에 오면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여기에 충분한 연습을 해서 내 것 다 하면 나는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자, 무엇을 들어야 할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뭐 날씨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식사하셨냐는 이야기, 여기 오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는 이야기, 잘 걷는 걸 좋아하느냐는, 운동은 숨쉬기 운동만 한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상대는 나는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요즘은 왜 이렇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 약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라고 하면, 그분은 내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 약을 안 먹고 있어서 행복하다든가, 내지는 우리 엄마는 그 약을 먹고 있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런 날씨에 관한 이 흔히 누구나 예, 아니요, 간단 명료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개방형 질문이라고 그래요. 마음을 여는 질문. 근데 좀 더 깊게 들어가자면 그가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을 만약에 해결할 수 있는 천연약이 있다면 대박이겠죠 라고 하면, 그거는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견과 견해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혹시 사업에 대해서 생각은 해본 적은 있으실까요? 이런 이야기. 그러면 사업이라는 걸 나는 어려워서 못 한다. 사업은 아무나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혹시 그런 유사한 사업을 해본 적은 있으신지를 물어보게 될 거고,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다 보면 그 사람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 아, 내가 아는 분이 뉴스킨을 하다가 뭐 이렇게 됐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혹시, 어, 알고 있는 뉴스킨이나 허벌라이프나 이런 것들의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거기에 또 내가 아는 분은 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나 빠르게 승승장구하고 있고, 그분은 사람을 딱 보면 참 사람의 마음을 편안히 하시더라. 그리고 사람을 성공시키는데 귀재시더라. 그런데 마침 그분이 목요일 오전에 저희 집에 오시는데 제가 그분을 한번 연결해 드리 볼게요.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으면 싫다든가 좋다든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내지는 매거진 자료, 이런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의 겉마음과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목소리, 과연 꿈은 있는지, 만약에 인생을 바꿀 만한 마땅한 도구가 있다면 시간이 없지만 시간을 내서 만날 마음은 있는지,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떠나서 혹시 이러이러한 분이 계시다면 만나볼 의향은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전부 뭐예요? 대화를 통해서 상대의 꿈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 상대의 꿈을 들으려면 저는 이러이렇게 살아왔어요. 마이 스토리.
여러 가지가 있어야죠. 특히 이제 우리 만나는 초보자도 그렇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대부분 그 처음 사업 설명 10번 들을 때까지는요, 막 금빛 찬란한 미래가 보여요. 네? 그래서 막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가 막 보여요. 막 이 사업 끝난 것 같고 내 인생 끝난 것 같고. 근데 이제 조금 뭘가 하나씩 알기 시작하면 특히 필드에 가서 내가 생각한 대로 이 기필코 반드시 이렇게 해봐야겠다. 사장님 그래다 실패했나 봐요. 굉장히 막 자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좋아하시는데 이런 경험이 쌓이면 왠지 그때 이제 그 금빛 찬란한 거는 없어지고 자꾸 두려움이라는 게 앞에 와지죠. 예, 이러다 보면 자꾸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항상 나의 꿈을 한번 적어보고 나의 꿈을 쳐다보고 상대의 꿈을 들여다보고 성공한 사람들의 꿈을 들여다보면 이 두려움이 살짝살짝 가리워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내 미래인 것 같아요. 결국 성공을 한다라는 건 어려운 에베레스트산을 도전하는 일이 아니고 결국 성공 지향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렌즈를 자꾸 시커먼 렌즈를 금빛 찬란한 걸로 바꿔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대의 꿈을 들으려면 나의 꿈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는 처음에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그분이 얼마나 없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에게도 얼마나 시간이 없었는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는 그토록 영원히 시간이 없는 삶을 살기가 싫어서 우연히 이차저차 한 기회에 이러한 분을 만났고 그런 분을 통해서 지금은 이렇게 시간을 먹고 사는 일에 쓰는 게 아니라 예쁜 드레스 입고 좋은 사람들과 여행을 가는 이런 사진들, 이런 자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의 시간적 자유를 터치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질문 한번 해보는 거죠. 만약에 때가 되면 돈은 들어오고 소득이 자꾸 늘어나서 들어온다고 치면 시간을 무슨 일 하는데 쓰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뭐냐면 상대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번 질문을 더 해보는 거죠.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도 단 한 번도 시간적으로 시간에 여유롭게 쓰지 못하고 이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그때 기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욕구의 차이에 따라서 차라리 그런다면 그러기에 확정이라고 확 죽어버리고 싶어요. 이렇게 실제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의외로 나 아는 사람들을 잘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를 수 있어요. 부인이라면 남편에게, 남편이라면 부인에게, 예, 내 언니에게, 오빠에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내 자식에게 만약에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도 단 한 번도 누구처럼 시간의 자유로움 없이 생을 마감한다면 그때 기분은 어떻겠는지 이 상중하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무엇을 줘야 할지가 나오죠. 얼마나 시간의 자유를 느끼고 살아가는지 그런 사람을 비결을 한번 듣고 싶지는 않니? 나는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늘 가슴이 뛰어서 좋아.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 뭐 이런 내 감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업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분에게 시간을 얼마를 써야 할지, 어떻게 써야 할지, 이 분을 어디로 안내를 해야 이분의 인생이 효과적일지를 듣는 과정을 통해서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질문을 할 때 질문의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해요? 그러면 참 대답하기가 거시기해요. 네. 근데 혹시 대표님도 저처럼 초보자 때 시간이 없었을 건데 어떤 시간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셨나요? 라고 한다면 대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죠? 또 내지는 저도 질문을 하죠. 그 과정을 통해서 보면 성장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의 질문이 있어요. 이들은 현명한 사업가가 될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근데 어떤 사업가들은 보면 너 잘 만났다 하고
뭔 이야기인지 정리정돈, 이분이 도대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뭘 가져가겠다는지 모르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자기 신세 타령만 늘어놓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는 이런 분들이 대체로 보면 세상을 살아온 습인 것 같아요. 그들의 늘 부정적이고 불평불만이 많고 핑계나 변명이 저는요 성공하고 싶은데요. 너무 성공하려면 돈이 많아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돈이 없어요. 라든가, 제한이 들어간 질문들. 이런 분들, 이들은 내가 지금 꿈을 터치해줘도 굉장히 변화하기가 어렵구나. 혹시 이런 사업자들을 만나면, 저의 경우는 그래요. 사람마다 성공의 속도는 다르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빠르게 급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아마 성장하고 배우기를 원했던 사람일 거예요. 인생에 마땅한 도구만 있다면 반드시 잘 살았을 건데 인생에 마땅한 도구를 못 만났거나 살면서 그게 부모든 형제든 직장의 상사든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든 좋은 멘토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이들은 유니시티라는 도구를 통해서 시스템과 성장해가는 분들을 통해서 빨리빨리 내 것 탓을 하면서 빠르게 성장하실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스폰서와 파트너 어려움이 있어서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날 때는 정말 에너지가 나지만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주로 어리석은 사업가이거나 파괴적인 사업가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꿈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진짜 제품을 먹고 잘 느꼈는지. 의외로 늘 부정적이고 불평, 불만, 핑계, 변명이 많은 분들은 정말 좋아하는 주력 제품이 없는 경우가 제가 보면 많아요. 그러니까 첫째 뭐가 안 된 거예요? 완벽한 소비자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나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나는 정말 이 제품만 있다라면 얼마든지 사업하겠다라고 하는 그 제품이 있는지, 그 제품에 대해서는 어떤 감동을 느껴보는지, 감동은 어떻게 전달을 하는지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꾸로 자가 점검을 해보면서 내가 자꾸 불평, 불만이 많고 핑계, 변명이 많다면 과연 나는 주력 제품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호전 반응에 뭐뭐를 겪었는지, 그 호전 반응을 통해서 어떻게 그 호전 반응을 해결할지는 아는지 다시 제품 애용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정말 주력 제품이 없이 내가 감동한 제품이 없이 사업을 한다는 건 너무 고달픈 여행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디톡스도 제대로 한번 먹어보고 C세트도 다시 한번 제대로 먹어보고 에너지도 한 포를 먹고 못 느낄 수 있어요. 간이 그리 좋지 않은 사람들은. 그럼 에너지도 두 포, 세 포 양도 늘려보고 그다음에 내가 날마다 졸려 죽겠다면 나의 간 기능이 해독할 게 참 많은 거니 리버를 잠자기 전에 세 알만 먹어볼 게 아니라 낮에도 세 알을 먹고 세 알을 먹고도 좀 피곤하면 좀 더 세 알을 더 먹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말 감동. 예를 들면 오아시스는 일단 너무 맛있잖아요. 그죠? 예, 오아시스를 막 5포씩 진하게 타면 정말 맛있어요. 한여름에는 막 얼음 띄워서 먹으면 맛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걸 아이스 깨키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또 먹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새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맛있어서 놀라. 두 번째는 가격이 너무 싸서 놀라요. 대부분 먹는 콜라겐들이 맛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예. 근데 저희 거는 내 거하고 바꿔 먹어볼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타서 먹어보면 맛있어서 놀라거든요. 두 번째, 줄 때는 오늘 먹었지. 저녁에 또 먹고, 내일 아침에 먹고, 얼굴 피부를 봐라. 또 내 피부에 놀란다. 가격에 놀라고, 그 이튿날 피부에 놀라고. 이런 거 가지고, 응, 그러니 얼마나 사업이 쉽겠냐. 이게 뭐냐면 아까 내가 이야기한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러니까 이 사업 해보자. 이건 설득이고 강요지만 그러니 얼마나 사업이 쉽겠느냐. 사업 빠르게 보면 박미주 대표님 거기에 저는 박미주 대표님 사업 빠르게 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쭉 이렇게 적어보다 보면
같은 말이라면 이렇게 하니까 참 와닿네. 그거를 반복해서 자꾸 누구 거 하면 돼요? 내 거. 저희는 모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쭉 강의를 듣다 보면 내가 좀 따라하고 싶은 굳이 내 스폰서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들의 강의를 또 유튜브에 추적하면 얼마든지 있으니까 멘트를 자꾸 따라해서 내 거타를 해보시면 좋겠다. 늘 부정적이고 불평, 불만, 핑계가 있는 분에게는 저는 주로 제품의 컨셉을 정확히 잡아주는 일, 호전 반응을 제대로 아는 일, 주력 제품이 있는 일, 이거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적어보라고 하면 의외로 이런 분들은 불평, 분만, 핑계, 변명이 많은 분들은 제가 경험을 통해서 보면 자기의 장단점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상담을 시작하려면 그냥 다음 주에 저를 만날 때는요, 나의 장단점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많은 이야기를 시켰기 때문에 대충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그동안 많은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 장점과 단점을 적어온 것을 보면 의외로 제가 봤을 때 그분은 대화를 하는데 잘 웃는 게 아니라 잘 웃는 척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장점에 나는 잘 웃는다를 적어놔요. 진정 어린 미소가 아닌데. 그 다음에 나는 나무 말을 잘 듣는데요. 근데 나무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고개만 너무 끄덕여서 근데 눈을 자꾸 위로 뜨고 아래로 뜨고 해서 듣는 척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바꿔주면 내가 나를 제대로 볼 때 남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의외로 내가 나를 제대로 못 본 분들은 잘못된 렌즈로 나를 보기 때문에 잘못된 렌즈로 남을 보기 때문에 이게 왜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 파트너들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마찰이 있는 팀이 있어요. 의외로 마찰이 있는 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보는 렌즈가 잘못돼서 임의에서 확대해서 곡해해서 해서 상대는 그동안 살아온 습 때문에 죽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한 죽겠어요는 나 힘드니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을 한 건데 죽겠어요로 들으니까 상대의 마음을 보는 내면의 소리를 듣는 태도가 부족하다 보니 내 태도가 부족하다 보니 참 만나기만 하면 맨날 죽겠대. 그러니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어져요? 안 싶어져요? 안 싶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한번 냉정하게 나는 어떤 사업가인가 파괴적인 사업가라면 나는 정말 주력 제품과 호전 반응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제품을 가지고도 감동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나의 장점, 단점을 한번 적어서 성공한 사람, 파트너를 성장시킨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한번 상담을 해보세요. 그러면 적는 과정에 보면 의외로 장점은 쉽게 적어갖고 오는데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걸 적어요. 내 진짜 장점을 적는 게 아니라 내 렌즈를 잘못 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적어요. 그리고 단점은 잘 못 적는 사람이 있고 의외로 단점은 일사천리로 많이 적는데 그 적어놓은 단점이 제가 봤을 때는 장점을 단점에다 적어놓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장점은 못 적어요. 이분들은 흔히 말하는 착한 병인데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을 보는 렌즈, 자신을 바라보는 렌즈가 잘못된 분들,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면 억눌림, 아직 내면에 자기가 나오지 못한 사람인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이게 된 다음이어야 렌즈가 벗어져야 꿈이 이제 하나씩 보여요. 이런 분들에게 꿈 리스트 100가지를 적으라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분은 만나면서 약간 정신치료를 해가면서 일단 있잖아요. 요술지팡이를 가졌어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와요. 은 나와라 뚝딱.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다 써야만 해요. 안 쓰면 다음 달 또 안 준대요. 예, 이렇게 한다면 지금 다 적어보세요. 현관문을 열어보세요. 신발장부터 시작해서 신발이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부츠 뭐 신발도 분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예, 드레스룸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없어요.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적다 보면 현관을 딱 문을 열었는데 몇 평이면 좋겠는지 테라스는 어떻게 돼 있었으면 좋겠는지 주방으로 가면 냉장고부터 시작하면 우리 집에 바꾸고 싶은 거 많아요. 적어요. 예, 많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 바꾼 것들 있죠. 예, 그러면 갖고 싶은 것만도 100가지라도 적을 수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 너무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돈은 없는데 그걸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억누르고 살아서 없는 것이라고 의식이 착각을 한 거죠. 무의식은 다 갖고 싶은데. 그래서 그 무의식을 꺼내주는 일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어리석은 사업가. 어떤 사업가냐면 변화의 고통보다 안주가 쉬워. 늘 하던 일이 쉬워. 그러니까 그분들은 입버릇처럼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뭐냐면 그게 나를 위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런 분들은 주로 꿈 이야기 해주면 많이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뭐, 시간이 너무 많다. 충분히 존경도 받고 있다. 돈도 때 되면 원없이 나온다. 라고 전제를 했을 때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은지. 예를 들면 저도 맨 처음에 골프채를 이렇게 그림 놨을 때 저거 할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 막 한참 이 사업이 바쁠 때는 골프하는 것보다 나는 사업하는 게 재밌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시간이 많고 그게 해야만 하는 일이 될 때가 이제 돌아오고 성장해 나가고 성공해 나갈수록 시간을 쓰는 질이 달라져요. 그리고 어울리는 사람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골프를 잘 쳐야만 하는 때가 여러분이 사업하면 돌아온다고요. 그러면 이왕이면 시간이 많을 때 누군가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한다면 이왕이면 요즘은 골프 레슨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 들어가지 않아요. 동사무소에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연습장에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훨씬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죠. 예. 그러니까 이런 꿈 리스트를 하나씩 적어보다 보면 처음엔 내가 골프채를 갖고 있을 일이 있을까? 골프를 칠 날이 있을까? 이 생각이 한번 그래도 골프복은 찾아봐야지. 골프복 참 이쁘네. 이런 옷 입으면 좋겠네. 저런 옷 입으면 좋겠네. 들어가다 보면 상상력이 커져서 이제는 그러면 우리나라 좋은 골프장은 어디가 있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꿈을 키워하게 돼요. 꿈이 커지면 커질수록 현실의 무게는 상대적으로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작아져요. 사람의 뇌는 마치 장의 유익균 비율과 같아서 유익균에 먹이를 많이 넣어주면 유익균이 늘어나죠. 예, 똑같아요. 우리 뇌나 마음의 무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전부 우리처럼 변화의 고통보다는 안주하면서 위안을 삼는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 그래서 어려우면 꿈을 보는 습관만 만약에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라도 다 메가월드 이 시스템 안에서 원하는 삶을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왕이면 변화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 빨리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욕망이 커졌으면 좋겠죠. 그러려면 적어라. 적자 생존. 지금 10월 한 달 1일이잖아요. 10월 한 달을 보내려면 여러분의 시간표에 31일이 있잖아요. 10월 달까지는. 그중에 큰 틀로 보면 12시, 7시를 기준으로 해서 오전, 오후, 저녁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근무하는 시간을 그걸 잘게 체크를 해보면 뭐 근무하는 사람,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육아를 하는 시간, 미팅에 올 수밖에 없는 시간들 이런 거를 빼고 나면 그 시간들을 배치를 하셔야 돼요. 누구를 만날 건지, 예. 얼마의 시간 동안 만날 건지 이런 것들을 이번 달에 소비자 터치할 사람의 명단도 있어야 되고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할지 하고 안 하고는 떠나서 여러분은 상상력 속에 다 우리는 비즈니스맨들은 안 가본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습관대로가 아니라 내 시간을 재조정해서 원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써야 될 사람은 내가 어리석은 사업가, 너무 성공을 하고 싶은데 변화는 두렵고 어렵다면 그들이 지금 시간을 가장 많이 써야 되는 건 꿈입니다. 꿈.
갖고 싶은 거 생생하게 적고 그걸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실제로 차라면 타보고 이런 노력을 아끼지 마시라는 거.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그런 걸 했다라는 거. 만약에 파트너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같이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런 장소로. 여행을 갔다 오면 많은 사람들이 미치는 이유는 뭔 줄 알아요? 여행을 가보면 삼시세끼 밥이 잘 나와요. 그리고 여행을 가면 어찌 그렇게 우리를 여왕마마 대접해 주듯이 하는지. 그리고 여행지에서 호텔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걸 너무 일상처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일상인 사람도 있는데 혹시 여행을 이야기하니까 이번에 동경 북아시아 컨벤션에 갔다 온 그걸 여행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컨벤션 행사죠. 여행지를 가보면 어, 이렇게 사는 게 상식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먹고 사는. 저는 첫 여행을 했을 때 비행기를 쭉 뜨는데 인천공항 위에서 비행기 위에서 밑에를 딱 바라봤을 때 성냥갑 안에 성냥개비가 꽂아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너무나 높은 아파트가 위에서 내려보다 보니까 그냥 바둑판처럼 다 정비된 도로에 성냥개비 하나씩을 꽂아놨는데 내가 저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고자고 발버둥 치고 살았구나. 그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년 이런 데를 가면서 야, 여기 와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일인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저 그렇게 죽으라고 일만 하고 살았구나. 이런 것들 거기에서 느낀 분량이 실제로 내가 보고 느낀 분량이 성공서적을 1년 읽어도 못 느낀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 집에 두고 온 자식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못 간 사람들이 지금 10, 11, 12 여행 마지막 달이죠. 예, 여행에 대해서 강렬하게 꿈꿀 수 있다면 여행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가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10, 11, 12 디렉을 외쳤다면 디렉을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행지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가 가고 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이런 것을 마음껏 상상해보고 예, 이런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표를 세우는데 일일이니까 시간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그들은 이 거꾸로 부정적인 사람이 배우기를 원하면 뭘 배우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예,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자꾸 뭘 알려달래 와서 제가 보면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는 알려줘봤자요. 어차피 도로 집에 가면 아, 그거 다 아는 말 알려줬는데 하고 또 원위치 가니까 각각 할 일이 다르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명확한 의사. 자, 우리 대화를 할 때 상대가 뭔 말인지 또는 너무나 그냥 삼천포로 이야기를 살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 주자면 예를 들자면 혹시 이런 의미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화제도 전환을 할 수가 있고 내가 대화의 주도권을 남의 말을 잘 들어주라니까 진짜로 들어주고만 오는 분이 있어요. 그건 대화가 아니라 그냥 수다를 들어준 거죠. 대화란 내가 질문을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 삼천포는 이제까지 한 이야기는 결론은 건강은 자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만에 하나 주위에는 다 건강하시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엄마가 고혈압이다. 천연약이 있고 화학약이 있다. 뭘 드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개방형 질문, 명확한 의사를 알고 싶을 때 혹시 노후를 걱정하는 이유라도 지금 이렇게 잘 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노후를 걱정하는 이유는요? 제가 이런 질문을 10분에게 했을 때 내가 생각한 의외의 답들이 나오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이제껏 그 사람을 그렇게 많이 만났지만 그 사람 집에 아픈 자식이 있다는 걸 나는 몰랐었던 경우도 참 많거든요. 왜냐하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외로 지체 장애를 가진 애를 가지고 평생 그냥 자기가 그럴 때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해맑은 얼굴을 하고 다녔는데 그 아이는 누가 봤냐.
의외로 그 아이에게 아이를 보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한 달에 500만 원씩을 쓰고 있다. 아, 이가 그렇게 장사가 잘 돼도 어, 한 번을 팡팡 놀지 못하는 이유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총이 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혹시 그것을 걱정하는 이유라도 다른 더 궁금한 점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대화를 하다 보면 음, 저는요 시간이라도 있으면 좀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더 해보고 싶은데 사실은 시간도 시간이지만 저는 제품 사 먹을 돈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도 없고 돈도 없네요. 혹시 그러면 인맥은 많으신가요? 라고 이렇게 제가 물어보죠. 그럼 그것도 없어요. 혹시 지금 그러면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전제를 치고 혹시 그거 말고 이 사업을 하는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죠. 그럼 그가 이제 쭉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본인이 제품에 대한 감동이 없는 건지, 그야말로 꿈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다 있는데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알 수 있겠죠.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우리는 성장시켜 나가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성장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남을 성장시킬 수 있죠. 아니,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꿈 이야기 하니까. 내가 성장을 해본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을 성장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나다운 것을 이 사업을 만나서는 고집하기보다는 자꾸 나답지 않은 다양한 경험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담도 때에 따라서는 다른 분들이 상담하는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티 안 나게 들어볼 수 있잖아요. 녹음기 살짝 놓고 뭐 주위에 청소하는 것처럼 아니면 내 거 정리하는 것처럼 하면서 들어볼 수 있잖아요. 다양한 경험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때로는 여기 성공자들이 하는 방법도 시도를 해보고 나는 인맥이 너무 많아서 지금 다 만날 시간이 없어서 문제인데 다른 분들은 사람을 만날 사람도 없는데 시간도 없는데 이분이 디렉을 가고 PD를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고 없는 인맥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그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는 있겠죠. 이런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경험을 해 나가야 나는 지금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는 꼭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사업을 잘해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내 파트너들은 돈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시간이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말주변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인맥이 없는 분도 있고 스폰서하고 너무 사이가 좋으신 분도 있고 너무 사이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시는 다양한 경험들이 있겠죠. 이런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나 많은 다양한 파트너들의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스폰서가 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많은 것을 내 것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항상 생기면 모든 문제에는 분명히 나만 겪는 게 아니고 성공한 사람들도 다 여러분처럼 나는 말주변이 없고 나는 말하기가 싫고 나는 사람이 싫고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나는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이 메가월드 유니시티 내에는 많다 적다. 예, 그들은 그게 핑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이다. 왜? 그들은 대할 핑계보다는 워낙에 얻고자 하는 것들이 간절했기 때문에 성장하고 배우는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하는 것을 알아야 어떻게가 나옵니다. 가끔씩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나는 부족해서 못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봤을 때요. 이 사업을 3개월 정도 꾸준히 미팅이 안내된 사람은 부족한가 한 개도 없어요. 다만 두려울 뿐이고 꿈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성공할 이유를 못 찾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나아요. 나는 차라리
어,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른다고 위안을 삼고 싶다. 모른다는 것 뒤에 숨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씩 파트너들을 보통 4주 내지는 8주 홈 파티를 지원하기도 하고 2대1 미팅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홈 미팅에 연결해서 이게 하는 과정을 떠나면 젖뛰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들도 이제 어, 정말 명단에서 우선순위는 스폰서들이 후원해주는 스폰서들과 함께 하지만 이제 미팅에 나와서 한둘 움직이시는 분들하고는 이데일 미팅도 나가보기도 하고 호전반응 케어하는데도 가보기도 하고 또 콜드 컨택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듣는다는 것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반격을 가해서 허점을 찾아내려는 행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듣는 척 하는 거다, 이거는. 듣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의 몸짓, 표정,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정신적으로도 듣고 감정적으로도 공감해서 듣는 거다. 사람은요, 문제가 있어서 나에게 문제를 이야기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진 본인의 마음을 깊이 공감해 준 사람을 오래 기억해요. 이해되세요? 네, 대부분 근데 많은 분들은 대화를 할 때 스폰서와 파트너든 예상 리크루팅하고 대화를 할 때 그에게 무슨 답을 줄까를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더라. 단지 그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구나.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 아무나 성공하는 일 아니잖아요. 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일하고 생각하고 듣는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이 나와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업 설명을 10번 들은 나만 또 못한 답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왜 그 생각을 가졌는지. 근데 대부분 우리는 들을 때 아무나 성공하는 일 아니잖아요. 아무나 성공하는 일이니까요. 뭐가 들어갔어요? 감정이 너의 감정이 돼야 하는데 내 감정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충분한 대화가 안 되는 거다. 이것 또한 연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부부 사이가 좋아지면 사업이 잘 돼요. 과거의 언어는 한마디 하면 나도 같이 했죠. 근데 이제는 한마디 하면 막 자시고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부부 사이가 자꾸 이 사업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들은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고요, 안 좋아진다고요? 부모하고 자식 사이에도 막 애들이 막 반항했던 애들이 내가 사업이 잘 되면 그 애들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하고 관계가 좋아져야 사업이 잘 되는 거. 그건 결국 뭐냐면 듣는 법이 점점 이 속에서 깨달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불분명한 것은 다시 질문하긴 이런 내가 가끔씩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 있어요. 파트너든 예상 리크루팅을 받은 사람이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음에 그 스폰서 좀 데꼬지 마. 그분 좀 데꼬지 마.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 그들은 말하는 것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원하는 걸 말하기 전에는 자, 지금 이야기는 요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아무리 제품이 고혈압 당뇨를 해결해도 이런 제품이니까 싫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빨리 저 꺼지라는 거죠. 이렇게 한 번씩 물어봐요. 저는 그건 아니고요. 나는 또 그렇게 알아들었네요. 이렇게 하고 짧게 임팩트 있게 한번 에이 놀러 오듯이 한번 오세요. 이것도 리크루팅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꼭 그 듣기 싫다는 사람한테 기필코 반드시 렉소르부터 시작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항상 메시지를 할 때 마이 스토리. 저도요.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 정말 못 올 줄 알았어요. 중요한 거는 근데 신이 저에게 우연이라는 기회 그냥 믿는 셈 치고 속는 셈 치고 그냥 좋은 제품 싸게나 먹어야지 하고 들었던 것이 이렇게 내가 그때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혹시 길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냥 시간 한번 내보셔요. 가진 건 시간밖에 없다며 아까요. 이렇게 해서 안내할 수도 있겠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의사소통은 원활하나 문제의 대화는 해피해요. 나를 어떻게 볼까? 스폰서님 시간 없을 건데. 그러나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누구와? 성공한 사람들과. 여러분의 파트너와. 성공시킬 파트너와.
그래서 쌍방의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친한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삶의 깊은 부분. 아기가 지체 장애여서 고통받는 걸 모른 채 그냥 맨날 왜 이렇게 사장님은 표정이 안 밝아요 미팅장에 이 이야기만. 근데 그분의 삶의 깊은 부분을 알아보려고 한 번도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집에서 상처받고 여기 미팅장에서 또 상처받고 이럴 수도 있겠죠. 서로 형식적인 인사는 되지만 진정한 소통은 안 된다. 의외로 많아요. 제가 보면 미팅장을 쳐들어오는 왜 오는지 미팅의 목적을 잘 모르는갑다라고 이 귀한 시간에 미팅에 와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또 나보다 발전해 나가는 그들의 삶의 태도를 좀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라고 미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참 많은 이유들이 그거예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저 오늘 이런 일 있었어요. 저런 일 있었어요. 그런 일 있었어요는 이야기하기 쉽지만 스폰서님 저는 이러이러한 상권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시간을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이런 이야기를 못 한다면 그 또한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된다. 거기까지 이야기 돼야 된다. 일반 상식은 오늘 뉴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야기하지만 제가요 오늘 가서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서 참 좋은 게 됐어요. 라고 하는 지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것까지는 되어야 된다. 자, 업적에 대해서 토의할 수는 있으나 손해와 이익이 관계된 부분 여러분을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또 그 파트너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때에 따라서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객관적인 일 그러나 진실에 대해서는 실은 제가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건 이것 때문에 그랬다. 예를 들면 막 좋은 이야기들은 많이 하지만 내가 정말 실패했던 거,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 내가 그 파트너하고 했던 건 실은 나의 이런 아킬레스건 때문에 그랬다. 이런 이야기, 정말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똑같은 상황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 의외로 말을 한다는 건 말에 기교는 신경을 많이 쓰지만 그 말의 내용, 여기서는 메시지를 말하는 겁니다. 메시지는 너무 빈약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많은 말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가슴이 뛰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 그러나 거기까지는 가야 된다.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 강의장 안에서의 미팅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또는 내가 정말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과 미팅장 밖에서의 허심탄회한 그런 것들이 약하다면 그런 것들의 시간도 가져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소득 200만 원만 더 있다. 500만 원 아니 돈 1000만 원만 더 들어온다면 그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열심히 살아도 단 한 번도 빚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최종미가 오래 산다면 죽기 전에 그래도 수십억을 만져볼 수라도 있다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일은 되겠구나. 시간적인 자유. 시간을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고 싶은 일 하는데 친구, 사회 친구 다 버려도 여기 있는 친구도 가지고 자유로운 여행, 자신의 사업체, 상속, 자아실현의 기회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진짜 나누고 베푸는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의 뜨거운 단추를 찾아내는 방법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각자가 답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예상 리크루팅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미팅장에 왔다 갔다 하는 파트너라고 생각하시고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는 이유인데 내가 이 사업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체크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질문. 그것을 선택한 이유는요? 스스로에게 답변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경제적 독립이라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돈으로부터 자유로부터 적이 없는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이 사업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월 1,000만 원 이상씩이 나온다면 적어도 돈으로부터의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사장님의 인생에서 돈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이거에 대한 스스로 답을 내려보는. 돈이 있어야 자식이 원하고 싶을 때 10만 원 달라면 20만 원 주고, 돈이 있어야 내가 여행 가고 싶을 때 팍팍 돈도 쓸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내 부모 용돈 팍팍 드리고 싶을 때 주고, 돈이 있어야 그냥 한 달 정도 팍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야겠죠. 네 번째, 만약에 그러면 돈으로부터 단 한 번도 자유롭지 못한다라고 열심히 살아도 자유롭지 못한 채 이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그때의 기분은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하면 막 성질 내는 사람도 있고요. 막 우는 사람도 있고 책상을 치는 사람도 있고요. 자신의 막 미처 몰랐던 그분의 내면의 가치관을 꺼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한번 홈미팅에서 스폰서 파트너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처음에 열 몇 명씩 있을 때 익산에서 집단 홈미팅 할 때요. 예, 일대 다로 그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다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항을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막 실제로 현장에서 울기도 하고, 예.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한 집에 커서 어쩌고저쩌고 막 하다가 우리 부모도 그렇게 하고 모든 난 내 자식에게 막 그런 걸 물려주기 싫고 막 마지막으로 그분의 내면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죠. 돈으로부터 단 한 번도 자유롭지 못하고 이생을 마감할 때 혹시 그 상황을 걱정하는 또 다른 이유를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주자면 결론적으로 사장님 인생에 돈은 중요한 거겠군요. 라고 확실히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지만 수라도 있는 일이 있다면 한번 알아는 보시게요. 이게 기회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리더가 되기 위한 자질 향상, 시간 관계상 한번 쭉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특히. 보상이요. 우리 일이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도 그녀도 잘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아까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도 그녀도 나와 같이 하는 일. 3 곱하기 3은 9. 거기에다 다시 9 곱하기 3으로 하면 27명이 늘어나죠. 이런 과정. 내가 얼만큼 누구를 잘 깨닫게 하느냐에 따라서 갈수록 늘어나는 인원이 많아지더라. 결국 홈미팅을 잘 통해서 인원을 많이 늘려나고 있다면 여기에 맞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말씀. 그리고 내가 하고 있어야 남도 할 수 있게 하거든요. 비즈니스로의 자세, 낙천성과 좀 재밌게 하셔라. 그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고 연결하는 것만 잘해도 된다. 대단하신 뭐 다이아몬드 대표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라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건드려서 터치해서 연결만 해서 움직이는 법을 여러분이 자꾸 내 거다 해보시고 매일 할 일들을 규칙과 일관성을 가지지 않으면 열정이 식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을 만나겠다면 계속 그걸 하세요. 그다음 3명을 만나겠다면 계속 하시라는 거. 예. 제가 아까 다 했던 거거든요. 원하는 건지 무언지 장단점, 여건과 상황을 분리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선정하고 목표 방안을 구체적으로 하셔라. 머리로 하느냐, 가슴으로 하느냐.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은 팀워크가 70%, 리더십이 30%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그녀도 잘할 수 있게 하다 보면 나보다 더 이 부분을 잘하고 저 부분을 잘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 나오는 인원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더 좋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공동의 목표와 비전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구성원에게 자꾸 권해야. 우리 공동의 목표는 뭐예요? 모두의 성공이에요. 습관 공동체를 한 방향, 10,000명의 다이아몬드를 향해서 우리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메가월드가 주장하는 거 뭐예요? 업계 1위. 그다음에 지금 휴주 회장님이 주장하는 거 세이브 10. 한 목표를 가지고 습관 공동체. 매일 줌에 들어오자. 비디오 키자. 예, 매일 책을 읽자. 예, 운동하자. 좋은 말 쓰자. 한 마음. 마음은 뭐예요? 우리 성공하기 위해서 이거 만난 거잖아요. 성공할 준비 되셨습니까? 늘 외치는 거죠. 아침에도 나올 때도 하셔요. 성공할 준비 되셨습니까? 예스. 성공할 준비 되셨습니까? 예스. 한 목소리. 예스, 예스, 예스.
이게 메가월드 습관 공동체가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사람의 수를 늘리다 보면 지금 이야기한 저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난다. 내가 부족하다고 기죽지 말고, 내가 잘한다고 자만하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 팀에 나는 부족하지만 더 멋진 리더들이 많이 나올 거를 꿈꾸면 하나씩 성장하는 노력을 하는 10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